2차 전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양극재 기업의 중요성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기업은 안 사요.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가장 이 증권사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자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염호 뭐 리튬 염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 부분이 아직은 철강이 네. 한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는, 그래서 실적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느는 느낌은 좀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PER은 아까 에코프로보다는 좀 많이 저렴해 보여요. 뭐 EV 에비타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네. 올해 기준으로 한 30% 정도 증가하는. 근데 발동이 포스코홀딩스는 2026년 이후부터 발동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우리 철강 회사를 지분을 100% 갖고 있고요.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아르헨티나하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82%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퓨처엠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인 다 거죠. 되게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포스코, 철강 회사죠. 실은 이게 분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포스코를 철강을 상장시키지 않겠다. 네. 그래서 더블 카운트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물적 분할 이후에도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줬고요. 작년에 실은 수혜 나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샀었어야죠. 뭐 지나간 얘기니까요. 네. 뭐 아직도 성장의 기회는 많이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지금도 매출액에서 반절 정도는 이 철강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철강의 어떤 비중들이 높아서 현재로서는 한 50%는 철강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냐.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이면 62조 원의 매출을 2차 전지 관련해서 하겠다. 와. 네, 그러면서 기존의 리튬의 생산 목표도 300,000톤에서 423,000톤으로 이렇게 올리고 되게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62조 원, 이 매출액이 지금 88조잖아요. 와, 그래요? 네, 88조인데 62조를 앞으로 2차 전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40조가 철강이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등등인데 여기서도 포스코 인터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 지금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요 정도인데 거의 뭐 1등 하는 거예요.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 그런데 30년에는 이게 2030년이면 62조를 더 하겠다고 하니까. 와, 네, 그럼 완전 지금 2차 전지 기업이네요. 네, 지금 철강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매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을 이제 갖는 거고요. 이거예요. 포스코 아르헨티나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름이 어렵네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그냥 무늬만 지주회사가 있고요.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사업을 하는 거죠. 리튬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리튬이 보면 2024년부터 생산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리튬이 올해는 뭐 미미하고요. 이제 2만 톤, 2.7만 톤. 2.7만 톤. 그게 2030년이면 32만 톤. 그러니까 몇 배야? 15배.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30배 정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을 높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25년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7조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리튬만 가지고 2030년에 7조 정도 버니까.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30년이면 더해진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것도 2025년 실적 기준으로 7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4조 8천억이니까 지금 철강이랑 기타 등등 버는 것보다 리튬 버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와.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하면서 여기에 더해질 거니까, 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늘잖아요. 2조 2천억. 네. 근데 그 중에 1조 4천억이 리튬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2년만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회사로 이제 바꿔지는 이런 분위기를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더디지만 네. 이제 갈수록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기대감들을 이제 낳게 하는 거죠. 이 지금 2025년에 7조인데 여기서 2030년에 7조니까 철강을 합친 것보다 이게 이제 많아지는 하나 더 거예요.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7년 후면 2배 정도, 네. 리튬에서만 2배 정도 더 버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지 않겠느냐. 뭐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도 상당히 싸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작년에 홍수 났을 때 굉장히 쌌었고요. 올해도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디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디지만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결국 실적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니까요. 물론 이 예측이 이제 네. 그 뭐 예를 들면 수산화 리튬 가격이 톤당 5만 달러가 아니고 뭐 4만 달러라든지 3만 달러라든지 그러면 이 예측치는 좀 줄을 수 있고, 이건 어찌됐든 증권사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의 뭐 예측치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지켜볼 그런 실적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좀 급락하면 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 이 매출액은 LNF보다 적어요. 그러네요. 네, 아까 13 얼마였던 네, 것 같은데. 적어요. 네. 근데 당기순이익은 더 높아요. 이게 왜냐면 그 수직 계열화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PER이 50배가 넘어요. 잘 그러니까 됐네요. 앞으로 갈수록 수직 계열화의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면서 수직 계열화의 효과,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요. 보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2027년 기준으로 전구체 내재화율이 1위네요. 43%, 에코프로가 33%, 그다음에 LG화. LG화학이 21%, 그러니까 LNF가 14%.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퓨처엠의 프리미엄을 준 거.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내재화가 높으니 네.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 근간에는 아까 그 아르헨티나의 킬바나. 그 염호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 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을 낳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그 최근 들어서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의 생산 계획인데요. 우리 아까 그 에코프로비엠은 2026년까지만 나왔었잖아요. 네.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2026년이 끝인 줄 알았는데 2030년이 되면 2배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양극재의 생산이 올해 155인데 네. 2030년이면 1000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7, 8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도 7, 8배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뭐 전구체, 응급체 붙으면 더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구체도 이제 45에서 460이니까 10배네요. 10배 가는 거고요. 응급제도 74에서 360이니까 82군요. 82에서 360이니까. 4-5배로. 응급제는 사실 응급제보다는 양극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2026년 우리가 2025년 실적까지는 대부분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네이버에도 나오고요. 네. 근데 2030년 보면 더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데 2030년이면 미국에서
저기 최대 67%가 2032년이잖아요. 아. 그러면 시장에서 한 50% 내외 이렇게 전기차가 반절 정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2030년 이후에도 아직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지금 버블을 2030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버블이냐? 라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단기 변동성은 있어도 네. 진짜 아직 미래는 창창한데요. 그렇죠. 단기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50% 40% 오르는데 그것도 수급으로 끌어올린 건데 야.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030년까지 버틴다면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이 숫자대로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보면 대부분 음극재보다는 양극재에 좀 실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그동안 음극재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양극재를 하면서 매출에서의 구성 비중도 대부분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양극재가 음극재보다 한 12배 정도 많은.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음극재의 성장성보다 이 양극재의 성장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어찌됐든 한 8배 정도는 7, 8배 정도는 성장하는 하다. 거 아니냐. 지금 2023년이거든요. 네. 근데 2023 우리 몇 년 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치는데 더 가요. 앞으로 한 8배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한 4, 5배 정도는 그렇죠. 적어도 올라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거예요. 그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매출액 가이던스 봐도 2024년 내년도 한 뭐 7, 8 정도 되는 게 2030년이면 한 35, 6 되니까 이런 음극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이게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LNF도 비슷할 거고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할 거고. 그래서 네. 이게 과연 바이오 기업이나 과거에 뭐 새로운 기술 같은 신기루냐? 그러네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이렇고 지금도 계속 뭐 이렇게 가고 있는, 물론 뭐 중국의 뭐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본의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뭐 시장의 예측치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단기에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급락할 때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쫙 내려주면 그냥 탁 들어서 인생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외 변수로 한번 급락을 해주면 야.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미래 전망이 네. 탄탄하고 좋아 보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적 나오는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우리가 뭐 HBM, 네. 뭐 DDR5 네. 뭐 이런 이슈들, SK 하이닉스도 네. 있지만 결국 실적 예측치를 보면 그러니까 3년 후 실적이 작년 실적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업황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 뭐 3, 4년 또는 4,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들의 어떤 사이클 뭐 HBM이 뭐 세상을 변할 거라고 하지만 아직 좀 일부분이고 그렇게 막 아직 폭발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런 어떤 실적 예측치가 반도체가 지금 3분기에 주춤하면서 결국 시장을 이런 기대감들이 좀 끌어오는 거 아니냐. 2차전지로 쏠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들이 있으니까 지금 상반기도 그렇지만 실적 개선 중심으로 약세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를 보면 방산이라든지 자동차 뭐 K-pop. 부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급등의 근간에는 다 실적 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되는 그런 이슈들 중심으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실적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런 실적 개선 기업들로 쏠렸고 아무래도 앞서 언급했듯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대부분을 2차전지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혹자들은 이거 좀 약간 비정상적이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논조를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이 쏠리면
이제 무임승차하는 기업들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섹터들이 돈이 된다 하면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예요, 뒤늦게. 네. 그런데 그런 발표만으로 급등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욕구들이 이제 일부 좀 일부 기업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2차 전지 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카더라로 급등을 시켜놓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유사 2차 전지 기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 꼭 미래의 실적 예측치가 나오는 기업들 중심, 그리고 기존에 좀 사업을 했던 그런 네. 기업 중심으로 압축을 해서 한다면 후폭풍, 그러니까 네. 급등을 했지만 실체가 없는, 결국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뭐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뭐 지주회사라든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네. 기업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마지막으로 좀 압축을 하자면요. 네. 일단은 그 바이든 정부의 정책, 네. 그러니까 6%가 67%까지 가는 9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기업이 초과되는 그런 거 아니냐 하기에는 앞으로 9년 동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 아까 보셨던 실적 개선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설비 투자 증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긍정적인 좀 모멘텀을 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전구체 개발이에요. 네. 그 전구체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2차 전지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요. 그 사이에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전해 질이 있어요. 전해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액체로 돼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불이 나고 그다음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체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이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의 활용도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만 남는데,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에서 45% 정도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느냐는 이 양극재에 달려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성능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도 이 양극재가 얼마나 멀리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양극재 기업들 앞으로도 이 2차 전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양극재 기업의 중요성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그런 표준 모델이냐, 우리의 표준 모델이냐, 뭐 여러 가지 뭐 다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에 좀 집중해서 좀 쳐다보시면, 그래서 양극재 기업의 어떤 주가 상승이 결국 지주회사의 실적 개선도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25에서 지금 5.5까지인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지금도 뭐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어떤 투자 매력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금리를 급격하게 더 올려버리면 결국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가 더 커질 거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가 와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시나리오의 가장 좋은 건 이게 인플레이션을 내리면서 경기 침체도 안 오는 아주 그냥 이루기 어려운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이제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됐다. 그러면 금리하고 가장 큰 역외관계가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그 미래의 기업 가치를 막 끌어와서 쓰기 때문에 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많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고, 테슬라도 이 금리 급등 기간에 주가가 힘을 못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이 미국의 성장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것처럼 이 2차 전지도 성장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우리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중요 지수죠. 근원 그 PCE 물가 지수가 지금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보다 이제 더 떨어질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성장주인 2차 전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네. 시간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실적 눈높이는 물론 2분기는 좀 기대치보다 지금 뭐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게 아예 꺾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생산 캐파는 늘어날 것이고 네. 그다음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 시간을 기다리면 고점은 점점 저점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굉장히 이제 2차 전지 기업에 제가 알기로는 일찍부터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번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이제 이게 제 그 분석표거든요. 네. 실적 개선주 5단계 종목 분석표에서 보면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래의 실적 예측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의 실적 예측치가 증가하는 기업을 코스피에서 한 50종목만 골라라. 코스닥에서. 그 종목에서 한 3종목만 선택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한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실적이 꺾인 애들 다 버리고. 그래서 한 50개 중에 이제 2년까지요. 2년.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가 2년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면 2025년까지밖에 안 나와서 뭐 2026년, 2027년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나온다 보니까 아까 2025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증권사 리포트나 네이버 증권에 보면 2025년까지 나오니까 네. 물론 이제 올해 한 9월, 10월 넘어가면 2026년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예측치를 찾아서 그러니까 지난 한 3년간 실적이 너무 좋아요. 막 한 2배수로 뛰는 기업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샀어. 그다음부터 실적이 꺾여.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더 좋은 기업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의 실적 개선 추이를 보고 이게 막 2배씩, 3배씩 뛰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기업의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봐갖고 이게 좀 버블이 있느냐 아니냐 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미래 PER이 좀 높다 하더라도 2026년 실적이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뭐 일부 매수를 하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약간 포모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네, 저는 이런 실적 예측치가 있다라고 보면 한 20%에서 30%는 사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2천만 원 투자할 건데 한 500만 원 정도는 사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더 속상할 것 같아. 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더 사야지.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고 10% 빠질 때마다 더 사겠다라는 분할 매수 전략을 하면 떨어지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로 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가보는 거. 근데 이게 너무 버블인가? 사지 말까? 이러면 또 매수 시기를 잘 이게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소액은 사라. 예, 한 10%에서 한 30% 정도는 일단 좀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라는 그 이슈가 있다면 PER은 좀 높아진 상태지만 한다고 하면 일부는 좀 사고 사놓으면 또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밀도 있게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꺾이는 기업은 안 사요. 실적 개선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작년에 55조인가요? 이렇게 거뒀거든요. 네, 엄청 좋았죠. 네, 당기순이익이 55조인데 2019년부터 계속 좋았어요. 네. 그런데 왜 주가가 빠졌느냐? 올해 10조거든요. 미래가 안 좋군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 6개월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선행을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5분의 1 토막 나는데 주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를 놓고 보면 그 어느 해보다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샀으면 주가는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니까 결국 미래의 실적 예측치를 보고 사야 된다. 반도체가 왜 하반기부터 좋아지느냐. 이제 최근 한 5년 내 최악의 올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이지만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거다라는, 반도체가 흑자로 전환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조금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만 이제 4분기 이후부터는 좀 살아나면서 좀 주도주 싸움을 2차 전지랑 좀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은 결국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이게 이제 그 분산되겠네요. 어떤 쏠림의 분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2차 전지가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확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뭐 바이오 이런 맞아요. 데로 이렇게 훈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쏠림이 풀릴 거냐 아니면 갈 거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오늘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네. 이 책 진짜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하나 네. 선물도 드렸는데요. 네. 이거 표도 너무 좋은데요. 예. 되게 체크하면서 네. 정보를 이게 체크하면 뭐 사실 한 20분 정도만 드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실적 개선주들은 여기 이제 주요 재무 비율이 있는데 다 좋아요.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져.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이거 네이버 증권 포털 같은 데 다 나오거든요.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냥 실적 중심으로 좀 보고, 돈 많이 주는 회사가 결국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 이런 거 체크하고 뭐 뉴스나 공시 특이사항 보면 나만의 어떤 투자 전략을 갖출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 50개만 찾아라. 하루에 한 100개씩만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적 예측치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다 탈락시키고 실적 예측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양극재 기업만큼 이게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없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실적 개선세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비단 이제 효성그룹 최근 들어서 실적들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만 오늘 우리 상한가 갔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효성의 그 수많은 계열사 중에 웬만한 계열사들은 뭐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실적이 악화됐는데 효성중공업만 실적이 2배 증가하면서 오늘 그 실적 때문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계열사도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실적 예측치를 찾고 투자한다면 내가 비록 비싸게 샀더라도 이 실적의 그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결국 고점이 저점이 되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 비싸게 샀으면 주가가 빠지면 또 추가 매수해갖고 매수 단가를 낮추면 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실적 개선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